카이리 앤드류 어빙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입니다. 전 농구 선수였던 아버지 드레드릭 어빙의 영향으로 이른 나이에 농구를 시작한 어빙은 훌륭한 재능과 조기 교육 성과에 힘입어 학창 시절부터 월등한 실력으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 결과 2011 드래프트에서 무려 1픽으로 클리브랜드의 지명을 받으며 화려하게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어빙은 1픽다운 모습으로 데뷔 시즌 신인왕 수상에 2년차엔 바로 올스타에 선정, 3년차엔 올스타 MVP까지 거머쥐었는데요. 거기에 길거리 농구 컨셉의 엉클 드류라는 광고도 대박을 치며 NBA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플레이와 상대팀까지 챙기는 동업자 정신, 심판 판정에도 잘 수긍하는 젠틀한 모습으로 사랑받은 카이리 어빙. 하지만 이런 카이리에게도 문제는 있었으니 바로 코트 밖에서의 어빙의 언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빙 신이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했던 막말 논란 11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어빙은 팟캐스트를 통해 지구는 평면이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는 폭탄 발언으로 평평히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같은 날 ESP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람들이 직접 진실을 탐구해야 합니다 라는 식의 발언까지 하며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얼마 후 당연해 보이는 것도 의심해보자 라는 취지여서 그냥 가볍게 한 농담인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라는 해명을 통해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네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팬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어빙신. 여기서 한 학생이 설마 르브론처럼 저희를 내팽개치고 떠날 건가요? 라는 르버지 뼈 때리는 질문을 하자 미래의 아들 빙은 아니 난 안 떠나, 내가 너희를 놓고 어딜 가겠어? 라는 감동적인 멘트를 칩니다. 그러나 이미 우승을 맛본 어빙은 2017년 더 큰 역할을 원한다며 구단의 트레이드를 요청.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어린 학생들에게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인생 교훈을 일깨워줬는데요. 사실 이 인터뷰는 2013년도였기에 두 사건을 하나로 엮는 건 다소 억지처럼 보이지만 너무 대조되는 언행과 당시 팀원들과 상의도 없이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어빙입니다. 2018년 11월 6일에 있었던 덴버와 보스턴의 경기. 이날 덴버의 주전 가드인 자말 머레이가 커리어 하이인 48점을 폭발시키며 보스턴의 수비를 농락했습니다. 이미 승패는 갈렸으나 50점을 찍고 싶었던 머레이는 주저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 3점을 시도합니다. 비록 이 슛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승패가 결정되면 마지막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느바의 불문율을 깨고 말았는데요. 팀이 패배한 것도 모자라 막판 굴욕까지 당하며 빡친 어빙은 빠르게 공을 잡고 관중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보통 커리어를 찍은 선수가 기념으로 공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머레이의 행동을 고깝게 본 어빙이 홧김에 다소 유치한 복수를 해버렸네요. 어빙은 이 공 던지기 때문에 사무국으로부터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머레이의 그 행동은 리그의 전통을 깨고 농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성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르버지 정답을 알려줘. 작년 본인이 빠졌음에도 컴파까지 진출하며 1년 만에 갑자기 머리가 커진 보스턴 연건들과 다시 합을 맞추려 하는 자칭 리더 어빙은 18-19 시즌 코트 위에서는 나름 팀을 이끄는 데 집중했는데요. 평균 어시스트 커리어 하이인 6.9개를 찍었고 작년보다 1.2개나 많은 5개의 리바운드를 잡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올 NBA 세컨팀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역시나 또 입이 문제였습니다. 1월 13일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나온 보스턴의 아쉬운 클러치 플레이.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해 빡친 어빙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어린 친구들은 아직 챔피언이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라는 다소 꼰대스러운 발언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며칠 후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르브론과 전화통화를 해 리더의 고충과 어떻게 하면 어린 선수들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며 통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이 본인은 우승해본 적도 있는 리더고 동료들은 철부지 연건처럼 비춰지며 보스턴의 라커룸 이슈를 유발. 어빙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리더십 이슈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프롭에 진출한 보스턴은 1라운드에서 인디애나를 수입한 후 야니스가 버티고 있는 밀워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빙은 이 시리즈에서 정말 최악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요. 2차전 22%라는 극악의 야투 성공률로 단 9점 3턴오버에 그쳤고 3차전엔 29점을 넣었으나 성공률 36%에 4개 턴오버를 범하는 등 효율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연패로 조급해진 어빙은 3차전 직후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이런 기록을 다신 볼 수 없을 겁니다 라며 필승을 다짐
다짐했으나 4차전엔 이보다 심한 22개의 야투 중 7개 성공을, 엘리미네이션이었던 5차전에선 야투 21개 중 단 6개 성공에 그치며 그 인터뷰 이후 더 못하는 방향으로 쓸데없이 언행일치를 시전했는데요. 특히 5차전은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에서 가장 적은 1개의 어시에 승리가 절실해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리더와는 거리가 먼 플레이를 일관하며 많은 보스턴 팬들을 빡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잼민이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알려줬던 어빙신, 이번엔 보스턴 팬들을 상대로 또 한 번 양치기 소년을 시전했는데요. 팬들과 함께한 오픈코트 행사에서 자신있게 내년 보스턴과 재계약할 거라며 예전보다 더 직설적이고 당당하게 혼이 담긴 구라를 쳤던 어빙. 허나 정작 FA가 되자 난 보스턴에게 빚진 게 없는데? 라며 브루클린 네츠와 4년 계약을 체결,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FA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팀을 골라가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과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긴 채 떠났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보스턴을 떠난 어빙씨는 듀란트, 디조던과 함께 네츠에서 뭉치며 리더가 되기보다는 우승을 노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츠에서 어빙의 마유웨이, 클라이막스가 펼쳐지는데요. 어빙은 동료가 된 듀란트에게 말했다시피 난 너였어. 너의 지금 모습이 내 머릿속에 있었다니까?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질 않나 네츠와 계약 시 통수 조던 데려와 라고 징징거린 후 조던이 막상 자렛 앨런에게 밀려 벤치로 내려가게 되자 지 경기도 잘 못 뛰는 주제에 애킨스 감독에게 반발하였고 결국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애킨스 감독은 사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빙은 필라델피아전 본인의 부진으로 패한 뒤 정작 인터뷰에선 KD와 나, 디조던 여러 연건들이 있긴 하지만 우승하기 위해선 더 많은 조각이 필요해요 라는 식의 말을 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보스턴 시절에 이어 다시 등장한 연건 드립에 주전 빅맨인 자렛 앨런 대신 친한 디조던을 언급하는 등 정치질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뤄졌던 조던은 통수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라이벌인 레이커스에 합류했죠. 2019년 1월 27일 보스턴 홈에서 치러진 네츠 대 셀틱스의 대결. 안 좋게 헤어진 어빙의 친정팀 방문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슈를 모았으나 어빙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출전은커녕 동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신난 보스턴 팬들은 일심동체로 어빙신 어딨냐? 어빙보단 캔바지? 라는 문구와 챈트를 열심히 외치며 어빙을 조롱했습니다. 집에서 이를 시청하던 어빙은 인스타그램에 장문에 글을 남겼는데요. 대충 짧게 요약하자면 얘들아 스포츠 비즈니스는 그냥 하나의 쇼에 불과해. 세상은 그깟 공놀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단다 라며 아들빙다운 리얼월드 2탄급 발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작 공놀이로 수억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본인의 직업을 부정해버리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웃긴데 마치 자기가 무슨 선구자인 척 중2병에 걸린 글을 싸지르며 팬들을 기만했네요. 부상 때문에 1년을 날린 네츠는 2021 시즌을 앞두고 스티븐 애쉬를 감독으로 앉히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얼마 지나지 않아 어빙도 듀란트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난 우리가 딱히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 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며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멘트와는 별개로 내시는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현역 선수는 어빙이라며 어빙을 인정했고 어빙 역시 내시 감독의 말을 잘 따르며 시즌을 보내는 듯 보였는데요. 듀란트와 어빙의 복귀로 뒤빙신 듀오가 정상 가동되며 별탈 없이 잘 진행되나 싶었던 네츠의 2021 시즌. 그런데 2021년 1월 유타와의 경기를 끝으로 어빙신이 갑자기 가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감독인 스티븐 애쉬조차 어빙의 행방을 몰랐으며 구단에만 개인적 사유라고 통보한 게 전부였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었는데요. 가출 기간 동안 어빙은 마스크도 없이 누나의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목격되거나 네츠의 경기가 있을 시간에 지검장 원격 미팅에 참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많은 팬들과 심지어 단장까지 실망시켰습니다. 2주간의 개인 시간을 갖고 1월 20일 클리브랜드전에서 복귀한 어빙씨는 미안한 기색 없이 엎드린 채 인터뷰를 진행, 대충 본인의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정도로 답하며 가출빙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3월과 4월 총 2번의 가출 행위가 더 발각되었으나 3월은 자녀 출산 때문이었고 4월 결장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어빙의 라마단 첫날이어서 그랬다고 향후 밝혔습니다. 어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행에 불안을 느낀 구단은 어빙을 매몰로 한 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를 들은 어빙은 에이전트를 통해 나 트레이드 시키면 바로 은퇴할 거임 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공개적으로 트레이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빙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다는 것인데요. 즉 트레이드 거부권도 없는 선수가 언론을 통해 은퇴를 들먹이며 공개적으로 구단 운영에 관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 mean, I don't know if it's gonna happen. How old are you? 25? I'm 25. So by the time I get to 10 years in the league, I'll be 29.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빙신의 커리어 마이웨이 언행 11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어빙이 평소 이런 4차원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어릴 적 어머니의 부재가 낳은 애정, 외할아버지의 죽음 등 나름의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뭐 사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에 합당한 언행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다소 비판적인 영상이 되었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선수라 어빙이 앞으로는 본인의 직업인 농구에 다시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농구 영상이 아닌 오랜만에 이슈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옆집 김만바처럼 맛깔나게 까진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정리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며,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